맨유는 브렌트퍼트에 2점 차로 잡혔고 썬덜랜드는 승리를 했습니다. 벌리를 상대로는 맨유가 승리를 했고 썬덜랜드는 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어진 정배대로 맨유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꼭 가져가야 할 픽이 홈팀 승리가 되는데 그렇다고 단일 픽으로 가져가느냐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썬덜랜드는 오히려 맨유보다 패배가 적습니다. 물론 맨유의 패배에는 맨시티와 아스널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단적으로만 따진다면 썬덜랜드는 노팅엄과 웨스트햄을 잡았다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썬덜랜드의 1패는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같이 싸웠던 벌리입니다. 오히려 다른 팀보다 더 까다로운 경기였다고 볼 수도 있죠. 그 외에는 아직 썬덜랜드는 무척이나 잘하고 있습니다. 맨유에게 압도적인 정배가 주어졌고 우리 모두 타당하다 생각은 하지만 1경기의 의외성까지 생각한다면 아니 의외성을 떠나서도 썬덜랜드가 무척 잘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맨유가 부러지는 이변이 불가하지 않습니다. 홈팀 승리를 가져가되 무승부 정도는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싶으며 단일픽이냐 더블픽이냐의 선택의 문제겠죠. 홈팀 승리 담아놓겠습니다. 지로나가 홈인데도 맞배당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저건 지로나를 많이 쳐준 것으로 발렌시아가 정배가 되는 게 맞겠죠? 지로나는 홈에서 4번의 경기를 치렀는데 최근 에스파뇰 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주 처참하게 작살났습니다. 그중엔 조금 강하다 할 수 있는 비아레알도 있지만 레반테에게도 무득점 패배를 당했다는 건 충격적인 것이고 두 팀은 똑같이 에스파뇰을 상대로는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빌바오를 상대로는 발렌시아는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번 시즌 총 득점을 살펴봐도 지로나가 발렌시아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지로나가 초반보다는 아주 조금 나아졌을 수도 있는 게 연이은 패배에서 벗어나 지난 2번의 경기는 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정배라고는 하나 맞배당과 같고 아직 득점력이 올라오지도 않았으며 홈이라고 강점이 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지로나가 승리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발렌시아도 무승부 경기가 있고 원정에서의 승리는 아직 없는 만큼 무승부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경기로 보여집니다. 무승부 가져갑니다. 두 팀은 라이벌 의식이 있는 팀으로 크게 분석이고 자시고 할 건 없어 보입니다. 배당은 리버풀에 여유 있는 정배가 주어졌는데 그게 당연시되기는 하고요. 전승을 달리던 리버풀이 가장 최근 2경기는 패했다는 것과 승리가 아닌 패배를 놓고 봤을 때는 단지 첼시가 한 번 더 패한 것뿐이며 아직 초반이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 두 팀의 격차는 그리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는 당연히 첼시가 좋습니다. 챔스전 홈에서 승리를 따낸 첼시는 또다시 홈이고 챔스전 원정 가서 패하고 온 리버풀이 또다시 원정이니까요.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로 단지 잘 찍어야 할 뿐이고 그래도 마드리드와 아스널을 잡은 리버풀이 맨유와 미넨에 패한 첼시보다는 아주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며 저는 홈팀 패배를 가져가겠습니다. 하지만 첼시가 이기거나 무승부가 나와도 큰 불만은 없겠네요. 빌바오는 초반에는 상당히 괜찮았으나 지금 완전 폭망 중인 팀입니다. 빌바오는 챔스전을 병행하기에 원정팀인 마요르카보다 2경기를 더 치렀네요. 빌바오는 볼 필요가 없고 마요르카를 보면 마요르카 역시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빌바오를 잡은 알라베스를 마요르카는 잡았고 마요르카의 2번의 패배와 1번의 무승부가 레알, 바르샤, 마드리드와의 경기였습니다. 빌바오가 그 세 팀을 만나면 더 작살났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1.5배의 정배가 빌바오에 주어졌는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원정팀 마요르카도 좋지 못하기에 그래도 빌바오가 이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심리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의 빌바오가 아닌 지난 시즌의 빌바오와 마요르카의 맞전적을 봐도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부상자도 비슷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홈팀 빌바오의 승리는 완전히 버리고 기본픽은 무승부가 되어야 하며 저 역시 무승부로 가져가겠습니다. 승리는 레알이 많지만 패배를 놓고 봤을 때는 둘 다 1패입니다. 마드리드에게 레알도 비아레알도 원정에서 패했습니다. 비아레알이 시즌 초반 상당히 잘해주고 있지만 상대가 레알이고 또 레알이 홈이기까지 해서 압도적인 정배가 주어졌습니다. 레알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원정팀 비아레알이 잘한다고는 하지만 상대가 상대인 만큼 인정해 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마드리드와는 알라베스도 엘체도 무승부 경기를 했지만 알라베스는 세비야와 베티스에 패한 데 반해 엘체는 세비야, 베티스와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전체 그림을 봐도 엘체가 알라베스보다 훨씬 좋습니다. 엘체는 하위 리그에서 승격한 팀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배당은 알라베스의 정배가 주어졌고 알라베스가 홈이라고 딱히 크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오래전에 맞전 적도 완전 똑같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왜 알라베스가 정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배트맨의 득표율을 보니 무승부가 40%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는데 그게 타당해 보이며 홈팀 패배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무승부를 담아가겠습니다. 어정쩡한 포지션이던 빌라는 유로파에서 볼로냐를 잡으며 상승세를 탔습니다. 저는 볼로냐 다음 경기인 플럼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심으로 이번 경기 벌리가 빌라를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벌리의 승리를 이야기하기엔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굳이 억지로 만들어보자면 근소한 부상자 우위에 최근 경기 날짜가 빌라는 해외 원정을 다녀온 이틀 뒤에 이번 경기를 치른다는 정도인데 그게 상대가 벌리가 아닌 다른 팀이라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너무 만만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빌라의 승리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홈팀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배당은 맞배당이며 그림을 보시면 두 팀이 맞상대한 팀이 나오는데 리버풀과 빌라가 그 상대팀들입니다. 그 두 팀을 상대로 크리스탈은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리버풀에게 유일한 패배를 안겨준 크리스탈이며 시즌 패배가 없는 크리스탈입니다. 경기력에선 분명히 크리스탈이 에버턴보다 훨씬 좋습니다. 다만 크리스탈은 컨퍼런스 해외 원정을 다녀오고 짧은 시간에 다시 원정 경기를 치른다는 게 단점인데 상대팀 에버턴이 그 이점을 살릴 수도 있어 두 팀의 배당이 맞배당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배트맨의 투표율을 보면 무승부와 홈팀 패배가 똑같이 35%의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투표율을 인정합니다. 크리스탈이 원정을 다녀온 피로감은 있지만 최근의 상승세를 본다면 지지는 않을 거란 거죠. 무패에서 고르시면 무난할 것 같고 저는 홈팀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뉴캐슬은 두 번의 패배가 있으나 그 상대가 아스널과 리버풀이며 챔스전에서는 바르샤입니다. 그래도 좀 여유롭게 잡아야 할 팀들의 근소한 승리나 무승부의 결과를 보여준 건 아쉽지만 지난 경기 챔스전 원정에서 대승을 하고 왔습니다. 그에 반해 노팅엄은 시즌에서 바닥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로파에서 베티스를 잡으며 선전하나 싶었는데 새벽에 크리스털과 빌라가 해외 원정에서 승리하는 동안 홈에서 1.3배의 정배당을 부러뜨리며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를 것이며 경기일도 뉴캐슬이 하루 더 여유가 있네요.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컵대회가 아닌 리그전에서 두 팀 모두 토트넘과 에버턴을 상대했는데 똑같이 토트넘과는 비기고 에버턴에는 패했습니다. 객관적인 결과로는 그래도 첼시와 맨시티를 잡은 원정팀 브라이턴이 1승도 없는 울브스를 잡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에서는 토트넘과 에버턴의 같은 결과를 냈다는 것. 울브스가 연속된 패배 속에서 컵대회를 승리하고 토트넘과 비기며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여줬다는 것이죠. 홈팀 패배는 당연하게 가져가야 하는 픽이고 울브스의 승리나 무승부의 이변도 볼 수는 있다는 정도입니다. 저는 홈팀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맨시티에 대해 다들 아시는 만큼 딱히 언급할 게 없는 경기입니다. 다만 맨시티가 해외 원정에서 무승부 경기를 치르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원정 경기를 치른다는 점이며 맨시티는 초반에는 토트넘과 브라이턴에 패했습니다. 물론 토트넘과 브라이턴이 지금의 홈팀 브렌트퍼드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요점은 맨시티가 이겨야 할 팀들에 패했다는 거죠. 이번 경기도 확실히 맨시티가 이겨야 할 경기인데 원정 무승부의 피로감이 홈에서 여유롭게 기다린 브렌트퍼드에 어떤 작용을 불러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변을 봐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경기인데 일단 홈팀 패배 담아놓겠습니다.
베티스는 지난 시즌 상위팀답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하지 못해야 할 에스파뇰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두 팀은 3승 3무 1패로 전적이 똑같습니다. 지난 시즌 두 팀의 맞전적은 그냥 베티스가 에스파뇰을 발라버렸는데 이번 시즌은 에스파뇰이 그때처럼 만만해 보이지 않겠네요. 그런 이유로 해외 배당도 맞배당이고 배트맨 투표율도 무승부가 조금 많을 뿐 승무패가 다 가능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베티스가 유로파를 병행하며 두 경기를 더 치렀고 가장 최근 경기가 승리이긴 하나 해외 원정이었고 날짜도 촉박하다는 것이 불리하다는 것이며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에스파뇰이 마드리드와도 비기며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가장 최근 경기는 폭망하고 있는 지로나와도 비겼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즌 같으면 그러려니 하겠으나 지금의 지로나를 이기지 못했다는 건 에스파뇰이 다시 본 모습을 찾아가는 시기가 오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베티스의 촉박한 날의 원정 경기와 잘 나가기는 하나 지로나와 무승부 결과를 낸 에스파뇰이 되겠네요. 결론은 그냥 잘 찍으라는 것인데 저는 아직도 갈팡질팡합니다. 하지만 무승부에는 투표하지 않을 건 확실합니다. 승패로 가르거나 더블픽을 가져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 원정팀 라요가 승리가 많은 것 같지만 그 승리는 컨퍼런스 리그입니다. 라리가에선 두 팀 모두 1승, 2무 3패로 전적이 같습니다. 똑같은 전적이라면 게임 수가 적은 소시에다가 조금이라도 체력적으로 좋고 이번에 소시에다가 홈이기도 합니다. 두 팀 모두 바르샤를 상대했는데 소시에다가 패한 데 반해 라요는 무승부를 했지만 홈과 원정이 달랐고 이번 경기 저는 소시에다를 선택했는데 빨간 줄을 보시면 똑같이 4패를 기록 중이라지만 소시에다는 무득점 경기가 단 한 경기인데 반해 라요는 3개의 경기에서 득점이 없었습니다. 전적은 같다. 게임은 원정팀 라요가 컨퍼런스로 더 많이 치렀다. 득점력이 소시에다드가 더 좋으며 홈이다. 이런 아주 작은 이점을 더해서 소시에다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마드리드가 돌아왔습니다.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구독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부족한 영상임에도 찾아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